원래 제목은 열혈 최강 고자우라이며 엘드란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이죠. 지구를 기계화시키려는 기계화 제국을 막기 위해 빛의 수호자 엘드란이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 입안 학급에 지구를 지킬 힘을 빌려주고 핫샌들은 자우라즈를 결성하고 엘드란에게 받을 로봇들을 조종하여 악에 맞선다는 이야기죠. 라이 징후와 간바 루가의 부족했던 진지함과 현실적인 등장인물을 가미한 엘드란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원기 폭발 간바 루가의 완고 마케팅 실패 이후 토미와 썰라이즈가 총력을 다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간바 루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배경을 절대부절 라이징호 시절과 같이 학교로 회귀했으며 학생 수도 지구방위대와 같은 18명이고 토미 측 역시 조이드로 대변되는 공룡형 디자인을 총력을 다해 완성시켰다고 하죠. 똑같이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절대부절 라이징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등장인물들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라이징호의 5학년 선반 지구방위반은 하나같이 개성이 넘친 데다가 너무나 이상적인 학급이죠. 제작진들도 이런 학급의 모습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한지 자우라즈에서는 지구방위반과 구성이 비슷하지만 디자인이 심플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부각했죠. 최종 합체라고 생각했던 킹 고자우라보다 한 단계 상위의 합체가 존재한다는 것도 특징이고 단 여기에 해당하는 초열혈 최강 가코엔가는 최종 결전에서만 잠깐 등장했으며 디자인도 개성한 데다 그냥 단순한 추가 장갑 정도의 의미인지라 인기도 없으며 완구도 발매되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KBS 영상사업단이 더빙 제작을 맡아 1999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월 5일까지 KBS 2에서 무자 캡틴 사우루스라는 제목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6시 15분마다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용자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 원래 제목은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이며 1993년 1월 30일부터 1994년 1월 22일까지 방영되었죠. 주인공 세포치 마이토가 마이트 가인과 함께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악으로부터 미래도시 노벨 토키오 시티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된다는 내용이죠. 감독이 타카마치 신즈로 변경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에 따라 그동안 존재했었던 트랜스포머의 느낌이 상당히 옅어지게 되었으며 전작의 다간이 장엄한 판타지 같은 분위기를 보여진다면 마이트 가인은 스타일리시한 현대물의 느낌을 강조했고 이런 노선은 후속작인 용자경찰 제2데커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이어지죠. 시리즈 전작들과는 달리 소년이 직접 용자 로봇에 올라타 조종한다는 설정을 도입해 로봇보다 캐릭터나 파일럿이라는 요소를 부각시켜 보다 능동적인 주인공상을 강조했으며 히로인도 여자아이에서 한 명의 여성으로 부각시켰죠. 대한민국에서는 KBS 2에서 마이트 가인이란 제목으로 2000년 3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오후 5시 45분마다 방영한 것을 첫 정식 수입으로 아는 이들이 많으나 사실은 완구 업체인 손오공이 1997년 12월 1일에 관련 완구를 출시하며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이란 제목의 비디오 버전으로 먼저 판매한 게 시초죠. 토미노 요시유키가 감독한 최후의 우주세기 건담 애니메이션으로 제목의 의미는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이죠. 우주세기 153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사실상 우주세기와의 접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알아보자면 우주세기 153년 사실상 힘을 잃은 지구 연방의 통제를 벗어난 우주의 조직들이 각자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대립하는 이른바 우주 전국시대가 열리는데 사이드 2에 건국된 잔스칼 제국은 제국군 베스파를 지구에 파견해 본격적으로 지구 침공을 노리게 되고 이런 잔스칼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저항 조직 리가 밀리티어가 결성되죠. 한편 유럽의 도시 우이크의 카사렐리아 근처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초딩 우소 에비는 리가 밀리티어의 전투기와 교전을 벌이던 베스파의 크로노클 아샤의 모빌슈트 샤코와 충돌하게 되고 크로노클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내 모빌슈트를 빼앗아 버리죠. 이 활약을 지켜볼 리가 밀리티어는 자신들의 신병기 빅토리 건담의 파일럿으로 우소를 맞아들이게 되고 우소는 카사렐리아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리가 밀리티어에 참가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공무원인 용자들이 최초로 등장한 용자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원래 제목은 용자경찰 제2데커이며 1994년 2월 5일에서 1995년 1월 28일 총 48화가 방영됐죠. 이른바 타카마치 용자 3부작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이때까지 로봇의 모티브로서의 순찰차 등 부분적으로 채용되어 온 경찰이 본격적으로 모티브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자 시리즈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적 원인으로 합체를 실패한다든지 동료끼리의 불화가 생긴다든지 여러모로 참신한 시도를 한 작품으로 또한 캐릭터 각각의 개성이 강해서인지 브레이브 사가 시리즈에서는 브레이브 폴리스의 전 기체를 활용할 수 있죠. 또 로봇 묘사에 있어서도 전자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에 등장한 초 AI
AI의 설정이 좀 더 심화되어 있어서 마음을 가진 로봇 하나하나의 갈등이나 고뇌를 설정하는 것으로 전투신뿐만 아니라 일상신을 통해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난에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반복 묘사되어 특히 합체에서는 꼭 한 번은 실패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것을 초 AI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죠. 다만 이 때문에 너무 합체 실패나 합체 확률 낮추는 거 우려먹는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자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MBC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1996년 3월 21일부터 나디아의 후속으로 편성돼 6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5시 20분마다 방영했으며 제목은 로봇 수사대 K캅스였죠. 당시 녹음 연출은 팬텀 2040 더빙 제작을 맡았던 여명돈 PD로 호응이 좋아서 1998년 3월 13일부터 나라라 호빵맨 후속으로 또 편성돼 6월 25일까지 오후 5시 35분마다 또 했고 2000년 두 차례 재방영됐었는데 물론 8년 만인 2004년 투니버스에서도 방영해 화제가 됐죠. 덤으로 손오공에서 등장 로봇들이 변신 합체가 되는 장난감으로 나와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변신과 합체의 로망을 충족시키면서 많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고 해당 제품들은 타카 라젤을 정발해 국내 생산으로 찍었지만 섀도우 마루마는 예외로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 방영된 건담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두 번째 비우주세기 건담이자 팬들 사이에서 윙 건담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고 하죠. 기동무 투전 지 건담으로 비우주세기의 문이 열리고 우주세계에서 벗어나면서도 우주세계와 비슷한 세계관을 선보여서 신세대 팬층과 9세대 팬층 양쪽에서 다시 인기를 노려본다는 기획으로 WE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감독 이케다 마사시는 그동안 나온 건담을 모두 시청하고 세계관을 창조하였으며 일주일 만에 40화까지의 시나리오 구성 작업을 끝내고 캐릭터 디자인까지 끝냈다고 하며 원래는 건담처럼 우주세계와 별 차이 없는 내용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케다 마사시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를 수행하고 각본을 크게 수정해 알 수 없는 기행을 하는 캐릭터들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 자체는 공중 기동형, 근접 양단형, 원거리 포격형, 중거리 격투형, 근접 백병형으로 나뉜 5채의 건담들이 싸우는 내용이라 컨셉만 보면 질 건담 이상으로 유치해 보이지만 맞선 내용은 건담 시리즈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둡다고 하죠. 이전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캐릭터의 스타일리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주세기 건담은 물론이고 다른 헤이세이 건담과도 색깔이 많이 달랐으며 기존의 건담 시리즈는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물이 전쟁을 통해 전사로 성장해가며 캐릭터의 완성도를 천천히 쌓아가는 시기였지만 이 작품의 인물들은 설정 단계부터 확고부동한 개성을 부여받고 그것을 작품 속에서 강렬하게 구현하고 있죠. 이런 강렬한 캐릭터의 개성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낳는 원동력이 되어서 서사나 오브제보다는 캐릭터의 매력에 집중하는 팬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흥행에 성공했는데 전체적으로 상업적 실적이 부실했던 90년대 후반 건담 시리즈 중에서도 선방하였고 미국 등 서양권에 수출되며 외려 서양에선 W 건담이 건담의 대명사로 각인되는 성과도 거두었죠. 그리고 투니버스에서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제작해 2002년 5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방영했고 TV 애니메이션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정식 방영한 건담 시리즈라는 데 의의가 있죠. 작품 내에서 등장한 자폭신 때문에 건담계 애니메이션에서 자폭 관련으로 유명하며 기타 다른 로봇들의 특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그냥 쓰고 버리거나 목적을 위해 비정한 수단의 하나로 써먹기에 더군다나 양산형처럼 찍어내듯 생산되는 기체도 아닌 건담을 쉽게 자폭시켜버리는 씬이 충격적이었는지 여러 관련 매체에서 자폭이 등장하거나 다뤄졌다고 하죠. 일본에서 1995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총 26화로 방송된 작품으로 장르는 거대 로봇물이지만 파격적인 연출과 내용을 통해 방영 당시 이례적인 상업, 비평적 대성공을 거두며 감독 안노 히데아키와 1990년대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죠.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우주전환 야마토, 기동전사 건담의 뒤를 이은 제3차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켰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당시 가이낙스와 안노 히데아키의 전작인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가 상당한 상업적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의 빚은 청산되지 않았고 빚이 남은 만큼 결국 후속작을 제작하게 되고 본작이 원하는 스폰서들에게 제출하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잃어버린 2015년을 배경으로 제3 신 도쿄시를 습격하는 사도라는 정체불명의 존재와 싸우는 거대 병기 에반게리온 초호기의 파일럿이 된 소년 이카리 신지의 이야기를 그려냈으며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스토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방대한 설정, 뛰어난 영상미와 창의적인 연출, 세기말에 걸맞는 어두운 분위기, 매력적인 캐릭터와 메카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요소를 가진 애니메이션이고
것이죠. 당시 어려물에 가까운 명쾌한 로봇 애니메이션 작품이었으나 점차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당시 감독 안노 히데아키의 우울증이 작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의 오타쿠를 퍼뜨린 장본인이고 물론 1970에서 80년대에도 오타쿠 문화를 혐오하던 소수 계층이 있었으나 한국의 오타쿠라는 말이 쓰이게 된 계기를 1990년대 언론이 대체 에반 게리온이 뭐기에 비행기를 타고 만화를 보러 가느냐라는 기사를 내면서 퍼진 것으로 보죠. 97년 5월 23일자 경향신문 물론 일본에서 오타쿠라는 말이 기동전사 건담 때부터 사용되던 말이고 오타쿠 문화가 보급된 것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없었어도 한국의 오타쿠 문화가 전파됐을 것이죠. 하지만 오타쿠 문화가 외세 금지의 장벽을 에반게리온이라는 대문을 열고 진입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안노와 에반은 1990년대 오타쿠에게 개척자의 이미지로 자리잡았으며 스티븐 잡스가 없어도 스마트폰은 개발됐을 것이지만 개척자로 신격화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으로 때문에 당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재도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극장판으로 새로운 팬도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1996년에 챔프 영상이라는 레이블을 통해 VHS 비디오 매체로 발매했습니다. 용자 시리즈 제6탄으로 원래 제목은 황금용자 골드란이며 감독은 타가마치 신지이고 캐릭터 디자인은 타카야 히로토시이죠. 전작인 용자경찰 제2대커가 형사물을 오마주한 현실적이고 진지한 작품이었다면 골드런은 판타지 모험물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코믹 컨셉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악당 세력과의 치열한 접전보다도 발랄한 모험 어드벤처가 메인 요소이고 타가마치 신지가 감독을 맡은 만큼 개그 센스가 뛰어나며 덕분에 용자 시리즈 중에 제일가는 개그 작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하죠. 특징이라면 메인 메카인 드란이 거대 로봇 골드란으로 합체 변신하는 서포트 메카가 여태까지의 거대한 피크리안이 공룡 형태의 메카인 황금숙 골곤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신선하게 작용했고 전작들에 비해 이질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흐름이 이어지는데 본작의 용자들은 야탑의 용자 3부작의 용자들이 떠오르는 기계의 몸을 지닌 생명체인데 이것은 초 AI 로봇들이 기계 생명체로 진화한 제2데커의 최종화와 연결할 수 있고 또한 판타지와 메타픽션의 성향도 타가마치 용자 시리즈의 기존작들에서는 내면에 깔려있던 것들을 본작에서 전면으로 드러낸 것이죠. 정 역시 전작들처럼 지구인으로 차이점은 이전작들은 범죄자, 본작은 전투국가라는 것으로 이처럼 작품은 타가마치 용자 3부작으로서의 특징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2에서 1998년 7월 30일부터 1999년 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6시 40분마다 황금로봇 골드런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개봉된 극장판으로 최초의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으로 공각기동대 시리즈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죠. 워쇼스키 자매를 세계적 명감독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 매트리스의 연출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며 2008년 7월 리뉴얼 작품인 공각기동대 2.0이 개봉되었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